우리의 수익을 책임지는 박병주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볼 시간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영업이사 박병주 이사님과 함께 투자 영업 비밀들 쏙쏙 파헤쳐 보도록 하죠.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이슈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마디 화면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미중 무역 긴장 곧 완화될 것이라고 한마디 가져와 줬고요. 이 전 세계를 정말 뒤흔들고 있는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는 그래도 완화될 거란 기대감이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네. 간밤에 그래서 미국장도 다시금 시원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저희 투자자분들 지금은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보는 게 맞을까요? 자, 오늘 요 이슈가 가장 핫한데, 이제 주요한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관세 충돌이 이제 불가능하다. 이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가장 핵심 참모, 베센트 미 재무장관 입에서 나온 건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미국 소비자들은 그야말로 내가 쓰고 있는 애플폰이 갑자기 2배 가격으로 오른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미국과 중국이 탈동조화. 이 탈동조화하는 말이 이제 이런 얘기죠. 애플 스마트폰이 중국 공장에서 생산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아예 공장을 이전시켜서 다른 데 생산한다. 이런 말이죠. 서로 그냥 너무 이제 험악하게 간다는 말이죠.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막에는 없습니다만은 또 굉장히 한 가지 중요한 멘트를 했어요. 이제 아시아 국가들이 소비를 통해서 이제는 경제 규모를 키우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 그동안에 물건을 많이 사준 그런 소비 경제에서 미국도 이제는 제조업을 키워야 된다. 이런 멘트도 했어요. 그게 아마 자기 진정한 어떤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의 경제적인 의도가 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환율 전쟁은 계속 이슈는 살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하튼 이제 일단은 7월 달까지는 우리는 시장 긍정적으로 봅니다. 계속 관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완화되는 멘트가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런 영향으로 해서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어제 기준으로 해서 어제 아침이죠. 5.2% 오늘 또 추가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아침에. 그리고 대만 반도체는 6.99%로 가장 강하게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어요.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국내 HBM 관련된 후공정 업체들 한미반도체나 테크잉이나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었죠. 그리고 SK하이닉스도 4.14% 급등을 마감했는데 오늘 이 종목이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그런 가이던스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번에 이 무역전쟁 완화에 대한 기대감에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인데요. 이사님은 항상 이 환율 그리고 차트를 보면서 그동안 대세 상승을 항상 예언해 주셨잖아요. 네네. 정확하게 예측을 또 해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사님의 시선도 궁금하거든요. 네. 코스피 차트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드디어 제가 이제 한번 또 마술을 한번 부려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나 재무장관이 이런 말 할 줄을 어느도 예측 못 합니다. 그렇지만 환율 시장에서는 그거를 알고 넘어가더라. 그래서 환율 시장이 가장 영리하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차트를 요거는 원화인데요. 한번 마술을 부려봐서 달러화로 바꿔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마술 쇼를 보시기 바랍니다. 바꿔지죠. 바꿔졌습니다. 네. 요게 달러화 차트입니다. 지금 그러면 확대를 해 드린다면 지금 빨강색 선이 항상 61선 수급선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검은색 선이 120선인데 드디어 골든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한번 볼까요? 네. 삼성전자도 한번 보면은 삼성전자도 지금 나왔습니다. 나왔죠? 이번에 나왔네요. 네. 제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를 한번 막대기를 세워볼게요. 삼성전자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발생하면 과거에 데드크로스가 나오면은 많이 빠졌죠. 여기 봐보세요. 이게 데드크로스입니다. 급락이 나왔잖아요. 이것과 반대가 나왔죠. 오랫동안 빠지고 골든크로스가 나오면 급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 사례를, 그러니까 첫 골든크로스죠. 여기가 첫 골든크로스인데 보시면은 자, 여기 부분입니다. 첫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나서 여기서 저점을 찍고 삼성전자가 거의 한 17개월 정도로 계속 추세를 그리면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국내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이 10배 나온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한미반도체, PSK홀딩스, 네. 테크인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왔고요. 자, 과거에도 보면은 제가 짚어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오랫동안 빠지고 나서 삼성전자가 이게 나오게 되면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자, 막 올라가죠. 이번에는 내가 보면 A, B, C 파동을 다 맞췄기 때문에 여기 뚫을 겁니다. 뚫어서 많이 갈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반도체 소부장도 많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우리나라 코스피도 같이 올라갑니다. 우리 코스피도 보면은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그런 그림이 나오면 이번에 나왔잖아요. 이번에 나왔죠? 이렇게 나왔죠? 자, 나왔죠?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 코스피도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계속 걱정하지 마세요. 트럼프 대통령 입을 보지 마시고 그래프를 보시고 환율 보세요. 그랬거든요. 자, 나왔기 때문에 제 생각은 생각보다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따라서 이런 코스피가 올라가게 되면 그동안에 우리 그 금융주에서 가장 중권주는 어느 누구도 쳐다보지 않았거든요. 설마 중권주가 갈 거야 했는데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이사님이 코스피 그리고 삼성전자 차트를 봐주면서 골든크로스 나왔기 때문에 이제 국내 증시 전반뿐만 아니라 반도체 쪽 그리고 소부장까지도 정말 본격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장이 펼쳐진다라고 긍정적인 시각을 얻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이제 원전 섹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커지는 원자력 시장, 오르는 국내 원전주라고 한마디 가져와 줬고요. 이 한동안 움츠렸던 원전주들이 최근 들어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볼까요? 자, 원전주 같은 경우도 지금 그 국내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체코하고 계약사가 미뤄지고 있는데 저는 체결될 것으로 보는데요. 자, 최근에 맥쿼리라고요. 호주의 유명한 주가 투자은행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고서를 썼었는데 미국이 AI 시대가 도래를 하면서 소형 원자로에 대한 고려 중인 게 아니고 여러분들 테라파워나 뉴스케일 파워 이런 회사들이 본격적으로 여는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용화가 2027년으로 될 것 같은데 국내 기업들이 이런 기술도 많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SMR을 물건을 찍어내는 그런 기술이 있어요. 자, 그리고 보시면 또 이재명 후보가 뭐라 했냐면 이제는 탈원전이 아니다. 원전을 에너지 정책으로 한 축으로 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부분이 또 인상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 규모가 2050년 가면은 저도 놀랬습니다. 7,500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원전 같은 경우는 공사 기간이 길잖아요. 그리고 한번 지어놓으면 오래 가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 보고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내 업체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그 생산성, 즉 저비용으로 원전을 짓는 기술은 전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그래서 국내 원전주들도 계속 주목할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관련 종목 한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네, 글로벌리하게 이 시장이 커지고 있는 원전주인데요. 오늘 또 그 안에서 탑픽 기업을 가져와 주셨다고 하니까요. 저희 조금만 참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리뷰 시간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저희가 이 기업을 3월 달에 처음 들고 왔을 때 그때도 잘 갔고 최근에 4월 초에 다시 재매수했을 때도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4월 4일에 매수했던 하나시스템이고요. 2차 목표가 38,900원은 사실 4월 14일에 이미 달성을 했었고요. 수익률은 27.7%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시스템 저희가 그때 3차 목표가를 43,700원으로 잡아봤었거든요. 머지않아 3차도 도달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들고 왔을 때가 요날 아침에 그냥 들고 와서 바로 급등했었죠. 여기가 3월 7일이었고요. 그때 코로나와 같이 들고 왔었죠. 그리고 나서 요 지점에서 들고 왔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힘들게 하셔가지고 빠졌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올라가서 목표가 2차까지 달성했는데, 자, 저는 이제 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어제 그 하락이 나오면서 같이 밀렸지만 이 종목이 5월 중순경에 MSCI 지수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는 밀렸지만 역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주시할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한화시스템은 국내 방산주에서 즉 4대장 네 번째로 큰 방산 종목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시스템이 MSCI 지수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상방을 조금 더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3차 목표가는 43,700원이었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그럼 저희 이제 오늘장 주력 상품도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이제 오늘 개장하면 저희 어느 종목을 가장 집중해서 봐야 될까요? 저는 일단 오늘은 제가 한국 금융 지주를
들고 왔습니다. 자, 어제는 미래에셋증권을 들고 와서 어제 다시 박스권을 신고가를 뚫어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국금융지주의 포인트가 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실적이 바로 나오는데요. 지금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4조 2,400억입니다. 자, 그 생각을 머릿속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여기 영업수익은 이제 금융사는 매출액이 해당되는 것이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올해 1조 2,330억이군요. 내년보다 더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순이익 같은 경우는 1조 710억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1조 1000억이 되죠. 그러면은 이 회사를 이제 미국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펄을 20배를 준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20조가 되는군요. 자, 그러면 이제 순이익이 10배를 단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약 11조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이 4조 초반이니까 싸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여기 이제 퍼가 3.86입니다. 이 워런 버핏 선생님이 우리나라에 오겠어요. 너무 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자, ROE도 좋습니다. 그리고 PBR을 보면 진짜 이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저평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에 또 투자 포인트를 더 추가적으로 보겠는데 네. 이 회사가 지금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발표하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는 거죠. 대세가 이렇게 가니까 그래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얘기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저는 기대합니다. 요즘에 은근히 중권주들이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보면은 중권업종이 지금 어제까지 보면 10일 연속으로 그냥 양봉을 내면서 갔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미국 증시를 무시하고 계속 10일 연속으로 양봉을 냈다는 것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앞으로 우리나라 코스피를 5천을 바라본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중권주가 가장 먼저 세게 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담아봤던 미래에셋 증권도 굉장히 하루 만에 잘 갔기 때문에 오늘도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은 저희 한국금융지주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차트도 한번 분석해 주세요, 이사님. 자, 우리 그러면 한국금융지주에서 굉장히 멋진 차트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나란히 패턴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게 121선이죠. 경지선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뭐죠? 61선이죠. 수급선이죠. 자, 지금 요때가 언제냐면 2023년입니다. 와, 한 번도 안 빠지고 나란히를 만들었어요. 이런 패턴은 소위 말해서 장기 N자 패턴이라 해가지고 여기서도 그냥 수직으로 바로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그만큼 또 저평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증시가 앞으로 우리 5천 가볼 거야. 3,500원 무난히 가겠지. 그러면 누가 수혜를 입을까요? 중권업종이 수혜를 입겠죠. 따라서 이런 나란 패턴이 올라가서 여기 고점을 뚫어준다면 어떤 대단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차트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또 SK하이닉스의 1분기 잠정 실적이 공개가 됐고요. 이 전년과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이 무려 157% 늘었다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이 훈풍이 또 오늘장의 반도체주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저희 잠시 후에 논의해 보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한국금융지주 저희 가격 전략부터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가격 전략은 자, 오늘 미국 증시가 약간 떠서 출발했는데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너무나 추격하지 마시고 저는 오늘 어제 종가 대비 76,100원에서 76,200원 사이에서 매수할 건데 가격이 낮을수록 좋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1차 목표가는 7% 이익권인 81,5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5% 이익권인 87,600원인데, 자, 15% 이익을 5번만 거두면 원금 2배가 됩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63,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두 번째 기업도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사님 원전주 안에서 가져와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어느 기업 봐야 될까요? 자, 바로 한전 KPS가 되겠습니다. 자, 한전 KPS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실적 지표를 자, 보게 된다면 이 회사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영업이익을 볼게요. 올해는 이제 2,280억, 내년에는 2,410억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영업이익률도 13% 거의 14% 정도 넘나들고 있어. 수익성이 좋다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또 뭐냐면 ROE입니다. ROE가 13.6% 굉장히 좋은 상황으로 유지되고 있죠. 이 정도로 ROE가 정도 된다면 우리가 요 PBR을 이 정도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배당 수익이 좋습니다.
배당 수익이 좋아요. 그래서 이 종목의 이제 그래프를 보면 살만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배당 수익률도 은행 이자보다 2배, 우리나라 국채보다 약 1.8배 정도 많은 수익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이익도 꾸준하게 나오고 그다음에 체코 원전 관련 부분이 되겠는데 그런 이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또 한번 이슈를 보면 국내 원전 이 회사는 이제 국내 원전 신한율 2호기하고 그다음에 올해부터 가동되는 세울 3, 4호기에 대해서 이 회사는 이제 그 운전해주고 이제 장비 보수 관리를 해준 역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매출액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루마니아 원전과 체코 원전 수주 허국 요건 끝난 게 아니라 폴란드나 트르키까지 기대를 한다면 이 회사는 제조하는 게 아니고 원전을 운전하고 시운전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계속 일정한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님 그러면 한전 KPS 가격 전략 어떻게 잡아볼까요? 자, 이 종목의 가격 전략을 한번 그래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전 KPS 그래프를 보면 이거를 이렇게 보는 것보다도 이렇게 보면 살만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낮은 가격이죠. 네. 이렇게 보시고 이 회사 배당도 5%가 넘으면서도 이익이 좋고 그다음에 원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좋기 때문에 뭐 이런 경우는 뭐 직장인 주부님들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사놓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매수가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41,300원에서 41,500원 말씀드리겠고요. 자, 1차 목표가는 7% 이익권이죠. 44,500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5% 이익권입니다. 47,700원인데, 자, 우리가 7% 이익을 10번만 거두면 몽구용 2배가 되죠. 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손절가는 36,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력 상품인 한전 KPS 좀 안정적으로 들고 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소개를 해주셨고요. 1차 목표가는 44,5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36,000원 제시해 줬습니다. 이사님 그럼 간략하게 하이닉스를 좀 체크해 보고 싶은데 네네네. 1분기 실적 7조 4천억 원의 영업이익이 공개가 됐고 전년보다 157% 증가했다고 해요. 네. 오늘장 반도체주에는 좀 어떤 영향을 줄까요? 간략하게. 저는 긍정적으로 볼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보다 더 나은 실적이 나왔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런 것들을 어제 반영을 했어요. HM 관련주들이. 네. 따라서 오늘 넥스트 트레이드 거래 시간에 추격 매수는 무조건 조심해야 된다. 오후 2시 넘어가지고 살지언정 특히 넥스트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호가창을 장난을 심하게 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반도체 관련한 전략들 그리고 더 많은 투자 포인트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어디로 가면 또 자세한 이야기 오랫동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아침 8시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그 성신양에 네. 그 종목을 장중에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에서 가격까지 드렸습니다. 8,000원 초반대. 그리고 나서 15,000원 올라가고 또 매도 시점도 알려드렸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장중에 종목을 최고의 종목을 문자처럼 바꾸지 않으신 분들은 네이버 검색창 N 들어가셔가지고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밴드라고 글자를 치셔가지고 글자가 뜨시면 터치 하시면 성신양회 같은 종목을 장중에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주목해볼 투자 포인트와 이슈들 네이버 밴드에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박병주 매니저의 네이버 밴드 그리고 무료 방송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굿모닝 오늘의 증시 순서는 모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성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6시에 돌아올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